다음 달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요즘 북한에선 연일 포상잔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핵, 미사일 개발자들은 물론이고 속도전에 참가한 근로자들에게까지 무더기로 훈장과 영웅 칭호를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민심 잡기용 선심 정책이 쏟아지고 있는 건데요. 오늘 클로즈업 북한, 남발되고 있는 김정은식 선심 정치의 실태와 한계를 분석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는 젊은 부부 옆으로 사람들이 무언가를 품에 안고 줄지어 서 있다. 북한에서 7번째로 태어났다는 내 쌍둥이다. 청진에 살던 산모가 평양 산원에 긴급 수송된 건 지난해 11월. 이후 내 쌍둥이를 낳고 5달 넘는 병원에 집중 치료를 받은 뒤 귀향길에 오른 것이다. 출생할 당시 비중한 상태였습니다. 네 쌍둥이들을 기호에 서생시키기 위해서 긴장한 치료 전투를 벌였습니다. 내 쌍둥이의 퇴원을 7차 당대회를 앞둔 경사로 선전 중인 북한 매체는 특히 김정은이 금반지와 선물을 안겨주고 청진행 비행기까지 제공한 사실을 집중 부각하고 있다. 거만한 당의 사랑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네 쌍둥이 모두를 당의 참된 딸들로 톡색에 키워나가겠습니다. 지난 2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 공개된 기록 영화. 미사일 발사 관련자들을 평양에 초청해 대규모의 연회를 열고 수백 명을 상대로 대대적인 표창 행사가 이어진다. 이듬은 우리의 우주 정복자들을 따뜻이 손잡아 주시며 가장 깨끗한 충종의 선물을 마련했다고 거듭 축하해 주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 일일이 악수를 나누고 포상품인 손목시계까지 직접 채워주는 김정은. 지난 1월 핵실험 관련자들을 초청해 연출했던 대규모 포상잔치를 한 달 만에 재현한 것이다. 속도전에 참여한 돌격대원들에 대한 포상도 이어졌다. 백두산 발전소 준공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김일성 훈장과 노령영웅 등 각종 훈포장을 받은 사람만 7,400여 명. 기념메달을 받은 사람까지 합하면 수상자가 무려 13,000명에 육박한다. 12,931명의 일꾼들과 청년돌격대 지휘관, 대원들, 건설자들에게 백두산 영웅청년발전소 건설 기념메달을 수여한다. 7차 당대회를 앞둔 최근엔 어린 학생부터 일반 공정의 근로자들까지 포상의 범위가 더 확대되고 있다. 7차 당대회는 김정은 유일 영도 체계를 선포하는 그러한 대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김정은이 공포의 대상이 아니고 자애로운 어버이의 대상이라고 하는 그러한 상징으로 남기를 바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에게 각종 훈포장을 주고 주민들에게는 영웅칭호를 주어서 복종을 유도하는 이러한 정책을 펼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 훈장이나 영웅칭호를 받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지난 11일 진행된 북한군의 충성 맹세 예식. 군인들 가슴마다 주렁주렁 매달린 훈장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대표적 포상인 훈장은 중요한 정치적 행사에는 반드시 폐용해야 한다. 또 급수에 따라 다른 위치도 정해져 있다. 최고의 포상인 김일성 훈장과 김정일 훈장, 국기 훈장을 왼쪽 가슴에, 순위가 낮은 훈장은 오른쪽 가슴에 폐용한다. 북한에서 훈장이나 칭호를 받는 건 대대손손 가문의 영광이자 신분 상승의 지름길이다. 종류에 따라 파격적인 대우도 뒤따른다. 군복무 시절 화재 현장에서 김일성 부자의 초상화를 구해 실제 훈장을 받았다는 한 탈북민의 증언이다. 집도 주고 그다음에는 배급도 자식들 것까지 해서 800 이렇게 주고 그다음엔 TV나 냉장고를 비롯해서 가전제품을 다 끓여 주더라고요. 어쨌든 영웅이 되면 사람들은 힘들게 살지만 그 사람들은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으니까 그걸 많이
원하는 거는 맞죠. 주민들은 훈장을 받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정권은 이를 통해 체제에 대한 충성심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머리도 타고 옷은 다 불에 타고 뭐 화상도 입은 군인들도 저도 뭐 이렇게 입고 화상들도 다 입고 저도 손에 이런 자리들이 있거든요. 이거 지금 북한은 그잖아요. 영웅이들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이런 뭐 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여기에서 영웅이 된다. 그전 장군님의 초상을 무조건 구해야 된다. 이 사상만 있었어요. 그때 당시. 그래서 불이 무섭지 않더라고요. 북한 최초의 상우는 1948년 제정된 국기훈장이다. 이후 6.25 전쟁 중이던 1950년 공화국 영웅 칭호가 제정됐고 이른바 전쟁 영웅들이 포상의 주인공이 됐다. 조선인민군 군관 하사관 전사들에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영웅 칭호를 수여함에 관하여 김일성의 이름이 들어간 김일성 훈장이 제정된 건 그로부터 20여 년 뒤인 1972년 북한의 유일 영도 체제가 본격 구축되던 시점과 일치한다. 김일성의 이름을 직접 넣은 훈장을 만들어 우상화의 도구로 사용한 것이다. 이 나라는 김일성에 의해서 세워지고 김정일과 김정은으로 이어지면서 이어지는 김씨 나라라는, 그러니까 그 모든 공화국 영웅 칭호라고 하는 이전에는 50년대, 60년대 제일 강했던 것도 김일성 훈장에 밀리는,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확실하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외에 아무것도 더 귀한 것이 없구나 확실하게 각인을 시켜주는 거죠. 김정일 시대 들어서는 스포츠 스타에게 상을 주는 일도 늘어났다. 1999년 세비야 세계 육상선수권 대회 마라톤에서 정성욱 선수가 깜짝 우승한다. 경의하는 장군님만을 그림에 달렸다고 하면서 바로 그것이 곧 샘솟는 힘이 되고 승리의 장패를 열 수 있는 원천으로 되었다고 긍지 넘쳐 말했습니다. 수많은 외신 기자들 앞에서 장군님을 부르며 달렸다고 말한 그는 국기 훈장 1급과 함께 최고 영예인 공화국 영웅 칭호를 받았다. 간부들에게 고가의 사치품을 하사하는 이른바 선물 정치가 본격화된 것도 김정일 시대에 들어서다. 김정일은 선물의 일환으로 성대한 파티를 열어 함께 즐기는 파티 정치로도 유명하다. 김정일이는 아버지가 김일성이라는 것밖에 뭐 내세울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간부들과 혁신자들과 뭐 핵심 당원들한테 마음을 사기 위해서 선물을 주기 시작을 한 거죠. 김정일 때는 정말 물질로서 간부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선물 정치의 관행은 김정은 시대에도 이어져 김정은 집권 초기 3년간 수입한 사치품 금액이 직전 3년에 비해 50% 이상 증가했을 정도다. 각종 포상을 남발하고 있는 김정은 시대에 나타난 두드러진 현상 중 하나는 이른바 사진 정치다. 황룡성 4호 발사 성공에 기여한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 일꾼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지난 2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 이루어진 기념사진 촬영 현장. 한 줄에 약 60명씩 위로 15줄, 약 900명의 사람들이 김정은을 애워싸고 사진을 찍는다. 김정은이 자리를 이동해가며 찍은 단체 사진만 7장. 무려 6천여 명이 한자리에서 김정은과 사진을 찍은 것이다. 경리하는 스님께서는 참으로 장하고 영하다고 하시며 영광의 기념사진까지 찍어주시었습니다. 최고 지도자와 함께 찍는 이른바 1호 사진.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딴 각 종목의 운동선수들부터 여성 전투 비행사들까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진을 찍어주는 또 다른 모습의 선심정치다. 사회 전 분야로 확산 중인 포상 남발의 특징은 통계를 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김정은 집권 이후 2012년 12월부터 불과 석 달간 만에 핵미사일 개발자 201명에게 공화국 영웅 칭호가 수여됐고 17,000명이 표창을 받았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발전소 건설자와 시멘트 공장 근로자,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관련자 등 수천 명 단위의 무더기 포상이 이어지고 있다. 김일성이가 예를 들어서 통치 기간에 10개의 훈장을 가지고 통치를 했다면 김정일 시대에 와서는 50개를 가지고 통치를 했고 지금 김정은 시대에 와서는 5년밖에 안 됐지만 100개의 훈장을 가지고 통치를 한다. 당대회 같은 거 맞으면서는 김정은의 어떤 우상화를 한껏 올려야 되겠는데 수단은 없죠. 뭐 제재나 이런 것 때문에 없으니까 뭔가 훈장들을 자꾸 남발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 같은 포상 남발은 훈장의 권위를 퇴색시키고 적지 않은 부작용도 낳고 있다는 게 최근 탈북한 북한 주민의 얘기다.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한테 훈장을 막 이렇게 퍼부다 보니까 그런 바가지 훈장이나 이유가 없어서 진짜 주지 말아야 할 사람들한테 막 퍼부어서 주다 보니까 이게 무슨 필요가 있냐. 그러니까 훈장도 이제 돈을 주고 다 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비양이 나오는 거죠. 심지어 장마당에서 헐값에 팔리거나 해외 경매 사이트까지 흘러들어가 거래되고 있을 정도다. 대북 제재로 사치품 수입이 금지되면서 간부들에 대한 선물 정치 또한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제적인 제재를 받는 상황 속에서 고가의 선물을 수입해서 주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물 정치를 중지할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선물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훈포장을 대거 늘린다든가 또 승진을 많이 해준다든가 또 이 사람들에게 북한 내에서 줄 수 있는 각종 이권이라든가 특혜를 주는 방식으로 보상을 해주지 않을까. 체제에 대한 주민 불만을 포상 남발 등의 선심 정치로 무마하고 있는 북한. 하지만 체제의 위기를 해소할 근본 해법을 찾지 않는 한 그 한계는 명확해 보인다.